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HLB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HLB는 처음 리뷰하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대부분 세력이 여기서 잡고 내리고 지지고 볶고 꼭 말만 들으면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뭐 그런 종목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전 모르겠고 다만 HLB에 대한 투자 포인트 기본에 집중해 볼까? 이러한 관점으로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리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세라님 정말 기대해도 되는 신약일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선 HLB 하면 리브세라닙이 고유명사로 연결되는 만큼 HLB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리브세라닙의 성공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리브세라닙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세력과 음모, 옵티머스 투자, 진양곤 회장의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러한 부분의 HLB의 이야기 대부분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봐요. 물론 제가 리브세라님 성공한다 만다 이분법적으로 확언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리브세라님 자체는 분명 투자의 가치로 그 가능성과 성공 이후에 먹을 시장의 파이만 본다면 충분히 현재까지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팩트만 본다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위안 3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그리고 2017년 또부터는 중국 국가의료보험에도 포함된 것도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약간 의미를 부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 국가의료보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강보험과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료 찾아보시면 있어요. 중국 보건의료체계라고 검색하시면 이 자료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말 자세히 중국 국가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핵심만 본다면 중국 인민들의 보편적 질적 의료 자원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즉 중국에서의 위암 환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처방이 나올 것을 절반 정도 50만원의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서 일정 비용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 리브세라닙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처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낮다는 점, 부담이 낮다면 리브세라닙의 처방 횟수도 당연히 늘어난다는 점, 처방 횟수가 늘어나면 매출에 찍히는 비율도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중국의 항서제약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중국에선 리브세라닙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 수준을 넘어서 현재 중국에서는 리브세라닙 처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보이고요. 자, 이걸 지우고 여기에 올해 1월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들도 시판 허가를 받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은.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뭐 기타 4차까지도 있는데, 이 치료제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쉽게 이해하세요. 암으로 볼게요. 1차는 암 초기, 2차는 암 중기, 3차는 암 말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다. 물론 4차, 4기까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1, 2, 3차로만 보자고요. 뭐 세부적으로 간다면 4차도 있고 이런데 쉽게 이해해보면 보자고요. 당연히 간암 3차 치료제보단 2차 치료제로 시판허가 받았다면 처방 범위도 더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겠죠? 1차 치료제로 가면 더 좋은 거고요. 일단 리브세라닙의 처방 범주가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라 보여요. 결국 리브세라닙이 진짜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엔 이미 중국에서 처방약으로 일반화의 단계에 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리브세라닙의 효용성은 입증이 된 듯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뭐 성낭낭성암 뭐 이것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리브세라닙을 미국 FDA가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했다는 사실도 뉴스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시험 승인과 허가기간 단축이 제일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도 감면이 되고, 허가 신청 후 7년간
시장의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리브세라님, 기본에만 집중해 본다면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한 건 아닌 듯한데 짜증나는 건 이 외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HLB를 흔들릴 뿐이다 이렇게 봐요. 자, 기본에 집중하다 보니까 리브세라님 관련된 저희 의견이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진양곤 회장을 비롯해서 외부적인 다른 요소만 붙지 않고 이 리브세라님 자체만 본다면 저는 투자의 가치는 매력적이라 봐요. 현재 리브세라님 관련해서 진행 중인 임상은 글로벌 간암 1차, 3상, 그리고 선양 낭성암 1차, 2상, 그리고 위암 2차 이상 진행 중이고, 미국 자회사인 이뮤노딕 통해서도 악성 교무세포종 치료제 임상이 진행 중이죠. 자, 이렇게 리브세라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허위 공시에 대한 논란에 대한 생각은, 자, 이 허위 공시 이것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했죠. 2월 16일 단 하루 만에 전일 대비 마이너스 27%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아직 그 여파를 벗어나진 못했어요. 허위 공시에 대한 제 생각을 여쭈시는 분들이 많은데 HLB를 제가 찬양하고 그렇진 않아요. 딱히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종목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요. 정말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리브세라님의 임상은 자회사인 엘레바가 맡았던 부분으로 HLB의 공시 대상은 아닌 건데,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어서 임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fail, 실패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언론은 그렇게 호도했다, 인지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유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보통은 헐드 체이즈 이런 용어로 판단이 현재로서는 불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전체 의견이 아니라 구간 의견들에 대해서는 fail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 건 맞대요. 쓰기도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야 너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구간 그 단락에 대한 자료 충분 조건이 부합되면 결국 그 다음 체이즈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임상 당시 생존 기간이 증가한 것도 사실 맞고 이건 다 아는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안 나왔다는 거지 약의 효능이 없다는 의미로 FDA의 임상 결과 문서상 fail은 실패가 아니라 유의미한 통계를 얻지 못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진양곤 회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진양곤 회장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러한 반박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 급락으로 이득을 본 주체가 있긴 한가? 이런 질문도 많으신데 HLB뿐만 아니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손실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벌기도 하죠. 주가가 크게 이렇게 밀렸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공매도 세력이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종목이 어디일까요? 보이시죠? HLB로는 확인이 돼요. 의도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급락을 노렸다, 이건 제가 확언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저희 추측이 아니라 일단 있는 그대로만 살펴보자고요. HLB 여전히 공매 잔고 금액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볼까? 일단 공매 세력은 이득 보겠죠. 자, 그리고 무상증자 발표는 진양곤 회장의 노림수인가? 그쵸, 이건 100%죠. 이건 100%예요. 이때 나왔잖아요. 진양곤 회장은 진짜 전업투자자예요. 제가 볼 땐 명분은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아내 이현아 씨의 지분을 장매매도했다는 건데 이해는 해요. 현금이 없어서 상환 못하면 반대매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금 마련하려고 지분 처분한 건데, 뭐 앞뒤 다 잘 거 없이 이건 악재가 맞죠. 배신감 드는 거죠, 주주들은. 어찌되었든 이게 공시되면 주주들 엄청 화난다,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무상증자 공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팔 준비 끝내고 무상증자까지 모두 계획한 사항이었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근데 이걸 뭐 분석인 마냥 이걸 노렸습니다, 이따위로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얘네들은 다 주가 빠질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 주식담보대출 만기 도래한다던데, 네, 현재 진양곤 회장의 주담대출은 아직 3건이 남아있습니다. 3월 16일날 만기가 도래하는 메리츠 동금에서 받은 10만 5천 주,
이거 상환해야 돼요. 3월 16일날. 이거 말고도 4월 26일날 한투에서 받은 13만 7,100, 7,200주 정도, 그리고 5월 28일날 광주은행에서 상환해야 될 게 15만 주 정도. 이렇게 주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진양곤 회장은 지금 현금 만들어야죠. 일단 HLB 측은 신약 성공 때까지는 더 이상의 특수관계인 지분 추가 매도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현금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사실 다른 방도가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말했다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분 추가 매도는 안 하겠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오너들 회사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점점점 이런 경우를 하도 많이 받아서 또 블록딜을 한다 안 한다 이건 화건드리기 어렵지만 순순히 이들의 말을 믿고 있을 순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HLB 관련해서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만 저희 의견 드려봤는데 이 외에도 추가 무상증자 가능성, NDA 언제 허가날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일단 큰 틀에서 기본에 집중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리부세라님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의견은 사실 이것도 수박 겉핥기죠.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주가 변동성이 크고 세력과 음모가 난무하는 꼭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작전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딴 게 안 통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러한 쪽으로 세력 어쩌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HLB에 여러분이 투자하셨던 이유, 그 기본에 다시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HLB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참여하셔서 저희가 어떠한 종목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댓글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료 체험반 안내 링크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